이 시간에는 고산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산증의 증상과 원인과 그리고 주의사항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중국 운남성 쿤밍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해발이 1950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면서 곤명과 대리와 여강, 샹그릴라, 그리고 메리설산, 사천성 야딩 트레킹을 다니면서 손님들 인솔을 하면서 고산증에 대해서 증세가 나타나신 분을 많이 보았고요. 여행업을 여기서 한 12년 정도 했는데 초창기에는 어떤 손님들이 머리 아프고 구토하고 몸살기 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고산증이 모를 정도로 이 고산증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고산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저도 고산증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 관련 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터득했던 그런 고산증 관련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고산증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고산 증세입니다. 고산증. 어떤 분들은 고산병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원적인 그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병이 아니고요. 증세입니다. 고산에 가서 산소가 부족해서 몸에서 일으키는 증세. 그런데 그 증세가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또 체해서 구토 증세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병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고산증, 고산증세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고산증 증세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 그 증세를 말씀드리면은 초기에는 손발이 붓거나 몸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그런데 이제 그 붓는 과정 그 기간에는 몸이 아픈 것은 없어요. 그냥 붓기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더 심각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몸살기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폐 부종이나 뇌 부종이 오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심각한 단계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제가 운남성에서 투어를 하면서 손님이 사망한 경우는 없는데 다른 여행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네팔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 그런 뉴스를 가끔 듣게 되죠. 안타까운 일인데 고산증에 대해서 모르고 고산지대를 트레킹하고 등반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산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고산증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이제 그렇고요. 고산증 오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난 것인데 방금 머리가 아프고 부종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뇌하고 위장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이 두통이나 위장 소화 장애 그런 것이 제일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 부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뭐 여행을 또 계속 다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고산지대 올라가면서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머리가 아프고 소화장애, 구토 증세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행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산증을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증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최대한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고산지대에 가시게 되면 가능한 한 자기 체력에 맞게 움직이시고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움직이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뛰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뛰면서 확 빠져나가요, 산소가.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그 고산지대에서 내려오면 괜찮은데 계속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산소 공급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고산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시고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고산지대 3천, 4천 이런 데 가면은 산소통을 사서 산소 호흡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산소통이 없을 경우에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많이 하세요. 가슴을 이렇게 펴고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시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폐가 이렇게 눌려져서 축소되기 때문에 산소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가슴을 펴시고요. 수시로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고개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몸을 쪼그려 앉거나 여행 가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쪼그려 앉죠. 그리고 또 몸을 숙여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신발끈을 묶는다 하죠. 그럴 때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숨이 많이 찹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포즈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거나 할 때 또 가슴 펴고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고 그 다음으로는 밀폐된 공간,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집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공기순환이 되도록 창문을 열어주시고요. 차에 창문을 여시거나 방도 방의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자주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있으면 산소가 부족한데 있으면은 하품이 나고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막 졸고 하면 선생님들이 뭐 창문을 열어라 환기 한번 시키자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산소를 한 교실 안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서로 제한된 산소를 나눠 쓰다 보니까는 하품을 하고 이제 잠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 안에서도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고요. 고산지대 가면은 물론 7, 8월 아니면
저녁이나 아침에, 가을 되면은 저녁 아침에 추울 수도 있고 겨울에도 아주 추운데, 그래도 가능한 한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산소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능한 한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량이 높은 초콜릿 같은 종류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초콜릿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산을 갈 때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고산지대에서는 초콜릿이 도리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이나 초콜릿을 위장에서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산소를 써야 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고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술과 초콜릿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데 고산지대 산에 가서 열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초콜릿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이 떨어졌다 할 때도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고산증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오시면 이제 뭐 여행 손님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자기 자신도 정신적으로 풀고 가볍게 여행을 하시는데 술이 빠지지 않죠. 그런데 특별히 고산지대에서는 가능한 한 술은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의 체질이 있고 자기의 주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실 만큼 드시고, 남에게 한 번은 권하되 가능하면 두 번, 세 번 억지로 드시라고 권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산지대에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산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상관이 없고요. 남녀노소, 나이나 남녀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체질이 산소를 많이 쓰는 체질이면 고산지대 가면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고산증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헬스 하는 분들이 의외로 고산증이 잘 오시고, 고산증이 와도 적응이 안 되고 회복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체질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의외로 남자 손님들에 비해서 고산증이 잘 오는 체질이세요. 그런 조금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술 얘기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술은 절대 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주 연세 많으신 분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 손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중국 고량주 50도짜리 술을 한 병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도 드시는데 우리라고 못 먹겠냐 하고 그분 따라서 계속 술을 같이 드셨어요. 저는 안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런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샹그릴라를 그분들은 이제 자유여행으로 가셨어요. 한 분이 이제 샹그릴라를 가셨는데 술을 그 할아버지와 같이 따라서 마신 분인데, 그리고 저는 투어가 끝나고 곤명으로 내려왔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샹그릴라에 가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사진 찍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니까 검사 결과가 폐결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폐의 그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져가지고 폐결핵처럼 이제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곤명에 왔습니다. 곤명에 와서 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술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드셨냐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급하게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 귀국을 하고 나니까는 금세 괜찮아지는 거예요. 고산증의 특징이 저지대로 내려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금방 좋아집니다. 산소가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은 것도 폐결핵 그것도 이제 없어졌고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은 안 드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인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술 드시지 말라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니까 손님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술 맛이 떨어질 정도로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술 때문에 고산증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술을 드셔도 고산증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체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오시는 첫날 고산증 주의사항 술 드시지 마세요. 한 번만 딱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 드신 다음에 고산증에 온 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뭐 본인이 마셔서 고산증이 오면 이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아프면 참 여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산지대, 이제 곤명도 고산지대인데, 곤명은 해발 1950m, 한라산 정상하고 똑같고요. 대리는 해발 2200m, 여강은 2400m, 여강에 있는 옥룡설산은 이제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600도 있고 3800, 4000, 4500m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샹그릴라는 샹그릴라 시내 기본 해발이 3400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부터는 전부 3000 이상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듣기는 3000m 넘어가면 고산증이 온다 해서 옥룡설산 갈 때나 샹그릴라 가서 술을 안 먹어야지,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고요. 고산증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한국에서부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곤명에 오시기 전에 너무 무리해서 뭐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만든다 해서 무리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곤명에 와서도 고산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그 리듬에 벗어나서 무리하게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곤명에 와서부터는 가능한 한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곤명에서부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곤명에서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야 나중에 체질적으로 샹그릴라에서 고산증이 안 올 분도 곤명에서 조심을 안 하면 고산증이 오실 수가 있고요. 샹그릴라에서 고산증이 오실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분이 곤명에서 조심을 하시면 고산증 오는 체질도 고산증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증이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축적되고 나서는 예전에 다른데 사천성 구체구나 네팔 가서 고산증이 오셨던 분들도 제가 인솔해서 고산증이 안 오신 분도 있고 고산증이 왔어도 살짝 스쳐서 지나가시고 그리고 많이 아파도 그 다음날 적응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그 주의사항만 잘 따라주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3000m에서부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운남성의 관문인 곤명 1950m에서부터 더 좋기는 한국에서 출발한 그때부터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아프고 소화장애가 온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고산 증세가 조금 있다 몸이 이상하다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식사량을 80%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이 안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장애가 증세가 있을 때 그때에는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을 드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증 약으로, 그러니까 편방이죠. 편방으로 비아그라나 팔팔정이나 이런 약을 먹으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약이 심혈관을 위해서 개발하다가 발기부전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개통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심장에 또 혈관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곤명이나 대리, 여강, 샹그릴라에 가면 약국에 가시면 산소통을 팝니다. 그래서 비상으로 예비로 한 개씩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몸에 증세가 있을 때 또 고산지대 올라가실 때 그 산소를 흡입하시면 효과가 있고요. 뭐 아무 증세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고산 증세가 안 나타나는 체질일 수도 있고요. 안 아프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약으로 홍경천이라는 그 약재가 있습니다. 홍경천의 약재를 달여서 액기스로 만든 건데, 그것을 한 곽을 사면 한 곽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시는 것이 있고, 그 홍경천을 또 캡슐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다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또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물을 드시면서 물 안에 있는 산소를 이제 공급받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한 뒤에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뇨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 그 아세타졸이라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산증에 가면 어떤 분들은 제일 효과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점이 뭐냐면, 이동 중에는 절대 아세타졸을 드시면 안 됩니다. 차량 이동 중에는. 그 약을 드시게 되면 5분마다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차를 타면 뭐 자가용은 상관없지만 공공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게 되면 5분마다 차를 세워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량 이동 중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트레킹을 하거나 저녁에 숙소에 있거나 걸어 다닐 때만 아세타졸을 드시고, 가능하면 물을 많이 드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자주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품이 날 경우에는 하품이 이제 실내라고 이제 입을 막고 이제 하품을 하잖아요. 근데 참으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하품을 크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품이 나는 이유는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나 산소가 필요해 하면서 크게 하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품도 크게 하시고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창문도 열어놓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산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고산지대 가면 절대 머리를 감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때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여행지의 그 숙박시설이 열악할 시기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고산지대를 가면 이제 목욕은 하기가 힘들죠. 뭐 샤워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머리라도 한번 감고 싶은 게 이제 그 이제 기분상 좋죠. 그러면 머리를 감을 때 예전에 샤워 시설이 안 돼 있을 때 머리를 감을 때 어떻게 감았을까요? 물이나 얼음을 고펠에다가 모아서 녹여서 끓여가지고 그 물로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대야에 놓고 감았겠죠.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숙여서 감게 되죠. 그 머리를 숙이는,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숙이는 그 자세가 쪼그려 앉는 것보다 더 자세가 안 좋은 거죠. 머리를 숙이면. 그러면은 100% 고산증이 옵니다. 그 자세 자체가 머리를 감는 것보다도 머리를 숙이는 그 자세가 고산증이 오는 자세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샹그릴라나 야딩이나 운남성의 메리설산을 가면 숙박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장판도 있고 지금은 심지어 와이파이도 있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그 샤워기가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서서 샤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샤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샤워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산증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고산지대 여행을 간다 하면 지역적으로 사천성 구체구나, 그 다음에 사천성의 서쪽 부분, 스군양산, 야딩, 그리고 티벳, 운남성, 그리고 네팔, 남미, 그리고 북미의 산맥들, 로키 산맥 이런 곳에 가시면 다 고산지대인데, 제가 알려드린 이런 주의사항과 대처법을 잘 알고 계셨다가 여행을 가셔서 고산증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